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제가 BMW i5 글로벌 미디어 시승에 앞서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달라라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에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i5에는 레드 컬러의 색상이 있고요. 국내에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다만 그 1차적인 수요에는 레드 컬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 도입되는 색상에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컬러가 들어올 예정이고 차후에 늦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공급을 합니다. 다만 배터리 팩 그리고 배터리 관련 나머지 제작은 BMW 딩골핑 공장에서 패키지를 제작하는데요. 최근에 현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i7과 같은 플래그십 세단은 물론 이 i5와 같은 프리미엄 주력 제품들이 딩골핑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i5 역시 독일 딩골핑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BMW i5 e드라이브 40 모델을 기준으로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384km, 그리고 M60 X드라이브 모델은 361km입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국내 고급 비즈니스 세단 시장에서 전기차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G80 일렉트리파이드인데 일렉트리파이드의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427km, 그리고 경쟁 모델 중에 하나인 벤츠 EQE 같은 경우에는 433km에서 471km 훨씬 더 장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물론 M60 같은 경우에는 AMG EQE보다 조금 더 긴 주행거리를 받았지만 이 40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0km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약점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21인치 타이어로 인증을 받은 것이라서 조금 더 짧게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판매될 차량은 19인치 그리고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보통 전기차에서 타이어 인치 수가 1인치가 줄어들 때 주행 가능 거리는 15에서 20km씩 늘어나니까 19인치가 장착될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0km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9인치, 20인치로 인증을 받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인증 시점에서 가장 빨리 수급할 수 있는 모델이 21인치가 장착된 모델이었고 향후 곧 19인치와 20인치 인증을 받고 그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i5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 상황에서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 주행거리를 최대 25%까지 더 늘려주는 맥스레인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당연히 속도, 공조장치, 편의장치 등의 제한이 걸리지만 제가 어제 맥스레인지를 썼을 때 한 150km 주행거리가 남았을 때 맥스레인지를 켜니까 한 200 초반까지 한 50km가 늘어나더라고요. WLTP 기준 유럽에서 인증은 i5 같은 경우 40은 582km, M60 같은 경우 516km를 받았어요. 물론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겨울철 저온 주행 가능 거리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km 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 i5 같은 경우에는 150, 200km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숫자가 주는 신차에 대한 첫 인상이 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 차를 이틀 동안 타면서 이 와인딩 계속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뒤뚱거릴 때도 있고 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코너를 돌다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줄이는데 이 i5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높은 상황에서도 구비구비진 와인딩을 할 때 앞머리가 칼같이 들어가는 저의 시야와 운전대의 조향 이 두 가지에 알맞게 예측 가능한 만큼 앞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 특히 BMW 운전의 즐거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고속 구간에서는 전기차 특유의 풀토크를 사용하여서 진짜 쭉쭉 치고 나가요. 최대 출력과 토크, 제로백, 급가속 성능에서 분명히 다른 전기차가 이 차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말 구비구비진 골목, 직선 구간에서의 밸런스 이 차가 쭉 나가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M60에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에요.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을수록 과열이 쉽게 되고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예측 가능한 만큼 제동 거리를 확보해줬고 이게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크루징을 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 장거리 주행 시 안락함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전기차이지만 5 시리즈의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차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각각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츠는 내연기관의 E클래스와 전기차인 EQE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딱 보시면 디자인부터가 다르죠. 디자인이나 상품성 구성부터 다르고, 벤츠 EQE의 원보우 타입의 쉐입은 기능에 극대화한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이 된 차입니다. 두 번째,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모델 G80과 전기 모델 일렉트리파이드와 두 개가 똑같은데, 사실 또 타보고 운전해보면 이거 내연기관이 아니네, 전기차네, 전기차가 가지는 주행 질감, 느낌, 토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주행 질감을 줘요. 세 번째, 이 BMW i5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와 i5의 주행 감각이 다르냐? 살짝 다르죠. 전기차가 가지는 특유의 토크라든가 엑셀에 대한 반응, 브레이크 반응이 있지만 전반적인 필링, 감각, 주행이 느껴주는 그런 감성은 두 차가 크게 다르잖아요. 정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의 주행 감성, 감각, 그런 필링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BMW, 벤츠, 제네시스가 딱 보여주는 감성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딱 타보시면 아, 이 차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돈이면 520i를 사고 명품백을 사겠다, 기름값으로 쓰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i5 40 모델과 비슷한 상품성, 주행 성능,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비교해야 되는 것은 520i가 아니라 530i가 비교하기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가 그렇게까지 막 극적으로 벌어지진 않아요. 일상에서는 520i도 충분하죠. 충분한데 조금 더 달리고 BMW의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시다 라면 530i 혹은 i5 4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롱텀을 가지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점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